임플란트 상담을 받다 보면은 이런 말씀 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잇몸뼈가 너무 얇아서 임플란트는 어렵습니다. 뼈 이식부터 하셔야 됩니다. 또는 뼈가 너무 적어서 뼈 이식도 안 됩니다. 틀니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포기하고 틀니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잇몸뼈가 적더라도 꼭 뼈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틀니 하지 않고 임플란트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바로 숏 임플란트 그리고 프라치 임플란트인데요.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뼈가 부족하더라도 이 틀니 하지 않고 임플란트 하실 수 있는 방법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6년차 치과의사 장현주입니다. 이 뼈 이식 관련해서 환자분들께서 크게 많이 하시는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증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반 임플란트도 아프다던데 뼈 이식까지 하면 더 아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뼈 이식을 하다 보면 잇몸을 더 넓게 절개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수술 범위가 커지다 보니 이 회복 과정이 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는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 임플란트 자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뼈 이식까지 추가되게 되면 전체 비용이 더 커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뼈 이식 꼭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오실 수밖에 없는 고민입니다. 왜 예전에는 뼈 이식이 당연했을까? 이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뼈에다가 심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뼈가 부족하게 되면 이 인공뼈를 넣어서 뼈를 만들고 몇 개월 이상을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방식이 표준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전체적 임플란트나 또는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뼈 이식이 반드시 동반돼야만 했죠. 다만 이 뼈 이식이 무조건 필수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아무리 뼈 이식 수술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당뇨, 골다공증, 자가면역 질환, 이 흡연, 생활 습관 같은 이 수술 외적인 요인으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또 엑스레이상에서 잘 굳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임플란트를 나중에 심으려고 들어가 보면 이 스펀지처럼 힘을 못 받는 뼈인 경우도 임상에서는 간혹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기다리셨는데 임플란트를 결국 못 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임플란트를 아예 포기하고 틀니를 계속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한계들 때문에 임플란트 뼈 이식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존에 있는 뼈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리고 큰 수술을 피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나온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숏 임플란트인데요. 바로 짧은 임플란트입니다. 이 일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길이가 보통 8에서 10mm, 이 숏 임플란트는 7mm 정도, 이 엑스트라 숏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6mm 이하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상악동이나 아래턱 신경 같은 중요 구조물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뼈 이식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옵션입니다. 짧으면 잘 빠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과 또 임상 결과들을 종합하면 이 10mm 이상 길이의 임플란트와 8mm 이하 길이의 임플란트가 이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고, 또 주변 뼈가 조금씩 내려가는 양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짧아서 무조건 불리하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뼈가 거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프라치 임플란트입니다. 이 프라치는 치아를 하나씩 심는 치료가 아니라 임플란트 6개 정도를 전략적으로 뼈가 좋은 곳을 선택하여 배치를 해서 이 전체 치아를 하나의 구조로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라치에서는 이 임플란트의 개수보다 이 위치와 각도 그리고 힘의 분산이 더 중요한데요. 이 프라치에서 뼈 이식을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이 프라치에서는 모든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뼈가 거의 없는 자리는 피하고 상대적으로 뼈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를 비스듬히 경사 식립을 하기도 하고요. 즉, 뼈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남아있는 기존의 뼈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의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임플란트 하려면 꼭 뼈 이식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뼈가 부족하면 반드시 뼈 이식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요즘은 짧은 임플란트, 또 프라치 임플란트 등 뼈 이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CT를 촬영해서 뼈의 높이, 밀도, 폭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숏 임플란트, 즉 짧은 임플란트는 약하고 수명이 짧지 않나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이 적절한 뼈 조건과 그리고 교합 조절이 이루어진 숏 임플란트의 경우 일반 임플란트와 비슷한 정도의 장기 안정성을 보인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짧아서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들을 적절하게 종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임플란트는 길게 또 깊게 심을수록 튼튼한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의 안정성은 이 직경, 뼈 밀도, 이 교합, 씹는 힘의 분산 등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무조건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길고 깊게 씹는다고 해서 또 오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발치 당일날 임플란트를 함께 식립을 하게 되면 뼈 이식이 꼭 필요한가요? 이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발치 후에 뼈에 벽이 잘 남아있고 임플란트가 단단히 고정된다면 이 뼈 이식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염증이 심했거나 이 뼈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강 목적의 뼈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60에서 80대 고령자도 숏 임플란트 또 프라치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이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도 뼈 상태, 그리고 전신 건강, 그리고 씹는 힘이 중요합니다.
이 숏 임플란트, 프라치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나 다른 방식들을 선택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디지털 무절개 임플란트는 어떤가요? 이 장점은 있지만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 수술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장기 안정성 등은 환자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 디지털 무절개 절개 여부보다 내 뼈와 상태에 맞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무서워서 발치만 해놓고 임플란트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임플란트에 대한 공부를 천천히 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선택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뼈는 천천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해결을 권장합니다. 이 숏 임플란트 그리고 프라치 임플란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관련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치아가 없으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고민하신 분들께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6년차 치과의사 장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